자, 오늘은 뭐 185편인가요?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토지까지였나요? 예,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절차법상 등기사항 거기까지 했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등기법 하면 항상 요거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죠. 요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가구점. 요거는 뭐예요? 얼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뭉치면 뭐예요? 이렇게 뭉치면 이건 반드시 숙제해야 돼. 이게 등기부죠. 그러면 등기부랑 그럼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이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야죠.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죠. 요 집합 건물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해야 된다고 그랬고, 요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자, 토지하고 건물. 요걸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83페이지. 거기 2번 봐봐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물건과 관련돼서 이제 물건은 두 종류가 있죠. 물건은 여기 마찬가지듯이 물건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하면 모의고사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틀려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어때요? 맞죠?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겁니다. 자, 선박은 어때요? 선박에 관한 법률로 가고, 임목은 뭐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로 가요.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면 이상해져요. 봐봐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상해요. 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토지와 건물뿐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필이 꽂혀요? 요 뿐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X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 뿐이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보죠. 자, 토지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183페이지 이번에 토지가 있죠. 토지 그러면 세 개가 정강석화처럼 나와야 돼요. 183페이지 토지. 토지 그럼 뭐예요? 요거. 여기에 잡아야죠. 필지. 그렇죠. 필지. 또 하나는 뭐예요?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아마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용의권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요 방조제, 요거 꼭 기억해 둬야 돼. 방조제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돼.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거. 자, 방조제는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는 거지, 건물 등기부에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자, 방조제 부대시설 어때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럼 토지의 건물이 토지. 요거. 자, 건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정착성을 갖추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ei기분단성이라는. ei기분단성은 뭐예요? 예자는 바깥에자, 기자, 공기기자예요. 그러니까 지분과 주백을 갖춰야 돼요. 자, 여기에서 A 조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주백이 없더라도 A조로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 요건 이제 개방형 축사. 우사예요, 돈사예요?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죠. 그래서 용도성이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 그러면 세 가지 외워야 돼. 토지, 자,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자, 방조되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거 기억해두고,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지분과 주백이 있어야 되는데 주백이 없더라도 예조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그러면 자, 그럼 183페이지 우리가 반드시 잡을 것. 특히 토지와 관련돼서 어디를 잡아야 돼? 자, 방조제 꼭 확인해 놔야죠. 맨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방조제. 자, 그 다음에 3번과 관련돼서 한 개의 토지를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위에다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출제되는 게 아니라 뭐 거진 자주 매년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참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고비가 옵니다. 자, 여기에 몇 개가 나오냐면 경우의 수로는 1444개 지문이 나와요. 엄청난 파고 벽가입니다. 자, 이제 고비가 왔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고비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첫 번째 고비가 뭐예요? 부기등기. 자, 두 번째 고비가 가등기고 여기에 세 번째 고비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반이 되려면 봐봐요. 자, 우리 한번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매년 출제되는 거. 자, 공유지문은 어때요? 공유지문은. 자, 이거는 각자 처분이 가능하죠. 자, 공유물 요 처분 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공유물 보존 행위는 어때요? 이거는 각자예요. 자, 공유물 관리 행위는 뭘까요? 공유물 관리. 자, 오래오래 남지 않죠. 요거는 봐봐요. 지분의 가반수라는 거. 지분의 가반수. 자, 여기에 오래 남지 않으면 요거 관리된서 요 간자하고 요 관리하고 이렇게 맞춰놔요. 그러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자, 공유지분은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여기 봐봐요. 자,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권리죠. 그래서 이게 일물일건주의야. 자, 그러면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거. 자, 용익물건과 일물일건주의는 뭐가 돼? 자,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주의라는 거. 사실 이 박스를 이야기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가져와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자, 이해도 좋지만 일단 이걸 포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자꾸 요 일부하고 전부만 봐요. 일부만 전부만 봅니다. 사실 일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 앞에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부동산 자체의 일부. 요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이 붙었죠. 여기는 뭐가 붙었죠? 권리가 붙었어요. 여기는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난달은 그냥 썩 지나갔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해하고 가자고. 요거 암기하고 이해하고 가자고요. 여기 작년에 여기에서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요 박스 자체가.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앞으로 여기 안 되면 독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우리가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하나씩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부터 우리가 외우자고요. 공유지분은 뭐예요?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우리가 이제 배타성과 관련돼서 일물일건주의 원칙, 그 다음에 용익물건과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주의 뭐가 된다? A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갖다 붙여보자고요. 봐봐요. 자, 용익건능이라는 것은 용이 뭐예요? 사용이익이죠. 그래서 용익건능. 그래서 사용수익이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죠. 부동산 전부에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안 돼요. 만약에 자,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하면 공유물 처분행위가 돼.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 것이 모르니까. 자, 권리의 전부는 당연히 미치니까 전부 사용 가능하죠. 자, 부동산 자, 처분 권능이 대표적인 것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어요. 왜? 일물일건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죠.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도 처분이 가능하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일부는 개설할 수 없어요. 부동산 전부의 개설이 가능하고 지분에 대해서도 개설할 수 없고 권리의 전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파고 가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사용을 못 해 먹어요. 지금 이걸 사용해 먹어야 되는데 봐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봐 이제. 자, 건물 지분이라고 해봅시다. 자, 건물 지분에 자, 이런 지분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건물 지분의 전세권 설정 연계도 가능하다. 어떨까요? X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세권이니까 여기는 건물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 지분이 포인트거든. 지분이라는 것은 권리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의권의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22회 때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지문은 어떨까요? 자, 건물 일부의 저당권 설정 연계가 가능하다. 이게 22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여기 무슨 건이 있죠? 저당권. 항상 수학 문제도 연필로 풀듯이 우리 법에도 연필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앞으로 따지니까 일부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부동산 자체 일부의 저당권 설정 연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X가 돼요. 22회 때 2.5점짜리고. 그러면 이 지문이 이제 맞나봐요. 작년에 이제 간접적으로 2.5점짜리. 자, 이 지문 한번 분석을 해봐요. 자, 이 지문이 이제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된 거고. 자, 포인트는 이제 일단 지분을 포인트로 잡고, 여기 이제 일부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을 두 자로 번치면 권리거든.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죠. 그러면 소유권 일부이자 넘기는 지분을 표시한다.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런 지문들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나오는데 자기가 따지지도 않고 자꾸 외울 생각만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해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뭐예요? 어떤 고정화시켜서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이 지문이 가장 좀 어렵습니다. 봐봐요. 대지권 등기에, 자, 대지권 등기에,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어떨까요? 자, 여기는 이제 포인트는 전세권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도 없고, 부동산 전부도 없고, 권리도 일부, 권리의 전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요 대지권 등기잖아. 대지권 등기 밑에 뭘 감췄죠? 여기에 감춰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분.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그때 X. 이게 상당히 고난도의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마 딴 걸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긴 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더라도 한 3개에서 4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작년에 이제 또 한번 봐봐요. 재작년에.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미치는 걸 모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준다. 그래서 도면 첨부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또 작년에 출제된 거 한번 또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냐면,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 전부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익물권은 설정, 용익물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작년에 이제 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여기도 갑이에요. 여기도 갑이. 일단 소유권자는 동일하네.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야. 자, 보면 저당권 전부죠.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전부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저당권 일부가 됐거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작년에 이게 2.5점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5점짜리.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안 되면 독해가 안 돼요. 독해가. 사실 오늘 젠더는 이걸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만 기억해 둔다면 우리 등기법 봐봐요. 맨날 등기법 포기해요. 봐봐요. 요거만 들으면, 요 등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대요. 왜? 보면 등기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도? 민법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등기하고 민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등기를 잘하는 사람은 민법을 잘해요.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등기를 잘해요. 그런데 저한테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민법은 잘하는데 등기가 안 돼. 그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주시고, 자, 이걸 자꾸 이제 숙달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조금 반사로 나와야 돼. 요거 딱 보는 순간 각자 처분, 전원동의, 보전행위 각자,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요거는 민법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익물건, 일물일건주의 원칙이지만 용익물건과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주의 뭐다? A다. 그러면 이제 전제요건을 4개로 출발했지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4개를 전제조건을 생각해서 용익건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돼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부는 안 돼. 그거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잡고 가야 돼. 이건 후퇴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직간접으로해서 세뇌 문제예요. 적어도 최소한은 2.5점짜리야. 그럼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몇천 명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한번 오늘 확인해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A4 용지에다 꺼내놓고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그러면 용익권능 대표적으로 하면 5개.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자, 처분권능은 대표적으로 6개. 소유권, 건저당,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러니까 요거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엄청나다고 이게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면서 용익권능 일부 앞에 부동산 된다. 전부 앞에 부동산 된다. 일부 앞에 권리 이거는 지분으로서 안 된다. 전부 앞에 권리 이거는 된다. 자, 처분권능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부동산 전부 지분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183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3번 지문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자, 3번에 한 개의 토지를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는 토지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 앞에 토지죠,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4번의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 용익물권은 임차권은 허용된다. 그래서 3번 지분, 4번 지분은 하이라이트 지분이 돼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확인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이게 안 되면 전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탁드리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참고용으로 쓸 거는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어디? 자, 봐봐요. 자, 만남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한번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만남 누가 불렀죠? 노사연이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공유가 돼요. 필연적으로 만났다 이게 합의가 돼요. 합의. 자, 그러면 저희가 공동 소유 형태에서 공유와 합의가 헷갈리면 만남을 생각해요. 우연히 가서 나 끼워줘 그럼 그거는 공유가 돼. 그러면 자, 필연적 만남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합의가 돼. 그러면 잘 들어봐요.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세 사람이 뭉쳤다. 공유일까요? 합의일까요? 합의겠죠. 그 의미는.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공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결합체가 약하다. 자, 요거는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 소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는 것은 요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이 소리예요. 지분의 탄력성. 그럼 요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탄력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공유 지분은 그래서 각자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없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어떠냐?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요. 지분이 안 돼요. 자, 공유 지분은 합의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나가보죠.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 지분에 있죠. 왜? 공유는 등기가 되니까 공유 지분.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합의 지분은 등기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 주면 돼. 그럼 작년 2.5조, 작년에 출제된 지분. 자, 합의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어때? X. 합의는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지분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공유 지분인지 합의 지분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또 기억해 줄 게 있어요. 자, 합수적 소유라는 게 있어요. 합수적 소유. 합수적 소유가 바로 뭐냐? 이게 이렇게 합치니까 합의가 돼요. 저 숫자라는 것은 손이라는 거예요. 손. 그래서 손 숫자가 돼. 손 숫자. 그래서 합의는 뭐의 줄임말이냐? 합수적 소유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라는 게 있어. 합의. 자, 세 사람이 뭉쳤어요. 식당을 목적으로. 세 사람이 이렇게 합의에다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버지 손하고 자식 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말은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 소리야. 합의 지분은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의 지분이 상속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 3인에서 2인으로 가는. 이게 참 어려워요. 요 땡땡이 뭐가 들어가야 되네.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합의 명인 표시 땡땡 등기.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니까 주체의 변동이 없어. 즉 지분의 변동을 가져야죠. 권리의 내용이 변동됐다.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변경 등기야.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등기법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이 박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와 합의라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합수적 소유, 그래서 합의. 합의라는 것은 상속이 안 된다. 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이 돌아가셨더라도 그러니까 상속. 그러면 3인에서 2인으로 가는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오늘 사실 뭐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 대성공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박스하고 저기 합의와 공유의 관계 그 다음에 합수적 소유는 뭐의 줄임말이냐. 결론적으로 합의에서 줄임 합수적 소유에서 합의라는 개념이 탄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서 이제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과 관련돼서는 누누이 이야기했죠. 자, 토지의 정착, 일정한 용도, 그 다음에 쉽게 해치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요건 가져야죠.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다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백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가 있다? 개방형 축사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자체가. 저도 등기법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뭐, 어차피 건너야 할 산이에요. 그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 늘 하는 게 이맘때 한번 참고용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자, 피그 말리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피그 말리온. 피그 말리온.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피그 말리온 그랬더니 피가 말린대. 자, 그랬더니 또 뭡니까? 느낌이 그랬더니 돼지를 말린대요. 아니, 이 피그 말리온은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나오는 애예요. 이 사람이 조각가예요. 조각가예요. 지금이 딱 이 시점이 이야기하고 싶은 시점이에요. 봐봐요. 자, 피그 말리온 조각가야. 그런데 남자예요, 남자. 얘는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요. 봐봐요. 피그 말리온이 남자인데 자기 이상형을 찾아서 세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자기 이상형을 여자를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조각을 해요. 마네킹처럼 조각을 해요. 여자 조각을 딱 해놔서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립스틱도 발라주고 귀걸이도 달아주고 그래서 당신이 내 여자였으면 참 좋겠다. 네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진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피그 말리온 효과라고 그래. 그러면 동양사에서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군대 이야기죠. 군대는 뭐예요? 군대 정신은 뭐예요?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군대라는 것은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 군대. 밥도 먹여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저는 딱 3년 하고 왔어요. 근데 제일 후진 대학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봇대. 전봇대는 개나 소나 오줌 다 싸요. 그리고 이번에 학원도 고성에 화재 사건도 바로 전봇대에서 벌어졌죠. 그래서 피그 말리온 효과. 이 등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 자, 등기 참 쉽다. 너 참 쉽다. 내가 이야기 참 쉬우니까 너 뭐 늦쯤이야 못 잡겠느냐. 이렇게 등기라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라는 의미를 하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대단한 이제 남자를 이야기했으니까 대단한 여자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히파티아.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얘도 뭐예요? 고대 그리스 저쪽 뭐예요? 자, 로마 시대 때 히파티아 여자인데 철학가예요. 철학가로서 뭐 여자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아고라는 의미. 얘는 대단한 여자로서 자기가 신념을 중요시합니다. 신념. 자기가 옳은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가 하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뭐가 하나 이해가 안 됐으면 들고 파는 여자가 바로 히파티아입니다. 이게 어떤 시대냐? 바로 소크라테스,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요때 뭐의 수학자면서 대단한 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자,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이렇게 돼요.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가 뭐예요? 무효가. 근데 보통인들은 무효는 무효지. 그러면 이 히파티아는 왜 무효이어야 되냐? 왜 무효는 왜 그런 의미에서 파고 들어오는 애가 바로 히파티아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일단 개념이죠.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거든. 그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게 바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없을 때, 그때는 법률행위 자체가 불존재한 거죠. 그러면 무효라는 그러면 이는 들고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은 무효는 무효지.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무효가 뭘까? 여기에서 이게 대단한 여자죠. 무효가 뭘까? 취소가 뭘까? 그러니까 그 중립에 맞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효력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아까우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런 걸 한번 써먹어보자. 무행위를 뭐다 써먹어보자. 재생이라는 걸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행위, 재생을 세 개를 두고 있죠. 첫 번째,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 무행위, 추인. 무행위 전환을 두고 있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거든. 그럼 무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2개 나왔죠. 민법에서. 그러면 무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게. 그러면 신념이라는 것은 요 신념에서 나온 게 바로 요 권리라는 게 이제 파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가니까 뭐가 나와요? 자, 185페이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자, 권리라는 것은 봐봐요. 자, 요 권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야. 권리라는 것은. 봐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권리라는 것은 권리지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이 여자는 히파티아 뭐 이런 여자였으면 제가 평생을 목숨 걸고 살 것 같아. 자, 결국엔 돌 맞아 죽었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권리, 권능, 권은, 그 다음에 권한. 이게 이 네 개 점이 자꾸 우리 형님들이 우습게 봐요. 이 권리라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권능이라는 개념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권한이라는 권한. 그러면 권리는 뭐냐? 그러면 이거죠.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이루는, 자, 권리를 이루는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야. 권한이 뭐예요? 권한이. 자,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권한이죠. 권한이 되죠. 권한이란 뭐예요? 요거예요. 근데 요걸 활용을 못 해 먹습니다. 활용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만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 네 가지 개념이 작년에 몇 문제가 출제됐냐? 바로 뭐예요? 엄청나게 출제됐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0문제가 넘게 출제된 것 같아요. 100문제가. 바탕이 깔려서. 자,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 힘이 뭐예요? 이게 물건이죠. 이익이 바로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다 봐봐요. 자, 소유권은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물건이면서 권리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 어떠한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능이 있느냐? 사용. 바로 수익, 처분.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작년에 민법에서 이 의미도, 요거 의미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봐봐요. 자, 몇 개가 나왔겠죠? 봐봐요. 자,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를 골라라. 자, 선관주의 의무가 뭐예요? 읽어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거든. 그럼 이 직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죠. 당연히 임차인도 있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소유권자. 소유권자는 읽어봐요. 사용수익 처분. 그건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 완전 물건이죠. 그럼 소유권은 내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책 찢어버릴 수 있죠. 그럼 뭐 여기 봐봐요.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 무슨 권자? 소유권자.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가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권리의 권능의 관계를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 먹어야 돼. 엄청난 거예요, 얘가. 그럼 작년에 권능과 관련돼서 또 한 문제 출제된 게 봐봐요. 자, 갑이 토지가 있어요. 누구 토지? 갑 토지죠. 어느 날 을이 와서 나무를 심었어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토지? 누구 나무예요? 갑 거죠. 왜냐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거든. 근데 을이 뭐예요? 갑의 동의를 얻어서. 그럼 나무는 누구 걸까요? 을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라는 거야.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그럼 또 2.5점짜리가 작년에 출제됐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한도 작년에 또 출제됐죠. 권한은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세 문제가. 그럼 뭐냐면, 여기 봐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 뭐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 민법에서 대리권이 있다라는 거죠. 대리권.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한을 지칭해. 그러면 대리권은 권리가 어때요? X가 되죠. 대리권은 권한이 되는 거야. 대리권은 권한으로서 지위 또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 또는 자격성, 이게 바로 대리권, 권한이 됩니다. 자, 이거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권리와 권능과 권한의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워서 그러면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게 이제 바로 권리의 개념이죠. 권리의 종류는 크게 그러면 물건과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가 있죠. 물건은 8종류죠. 봐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건의 종류도 모르는 사람한테 등기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참 미안한 거죠. 물건의 종류는 크게 8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본권. 점유권은 점유의 권능이죠.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진다? 바로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제한물권은 무슨 물건이 있느냐? 대표적인 용익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담보물건이 있죠. 용익물건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건은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권은 대표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그러면 물건 중에 점유권은 통계능력이 없죠. 점유의 사실 상태니까. 소유권은 1등이죠. 사용수익 처분이니까 각고에 기록되고 등기되고요. 용익물권에서 이제 지상권 등기되고, 지역권 등기되고, 전세권 등기되고,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바로 저당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찾아낼 거예요. 채권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배웠네요.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 채권. 이거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하죠. 임차권 등기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185페이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현행법상 등기할 상인 권리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물건이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등기가 있다.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권리질권은 꼭 기억해 둘 거는 저당권을 대상으로 해요. 저당권.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저당권을 대상으로 한 권리질권은 뭐예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느냐?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요. 채권, 담보권 나오고 특히 이제 2번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이제 깨차고 있어야 돼요. 유치권,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 통행권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적어놔요. 하나 더 적어놓고 나중에 자꾸 틀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 적어놔요. 구분 임차권 하나 적어놔요.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구분 임차권. 나중에 구분 지상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개 정도는 자주 출제되니까 눈 익혀놓으면 돼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서 부동산 채권의 대표적인 게 한매권과 임차권이죠. 한매권과 임차권 등기함으로써 두 번째 주권하여 제3자의 대항력을 가진다.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제 시험해 보려면 싹 씌워서 지우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봐봐요. 우리 물건부터 출발했죠.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뿐이죠. 토지는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영리권. 방조되는 토지죠. 건물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애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는 것. 개방형 축사. 이게 이제 나오면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돼. 이게 숙제에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걸 했을 때 갑자기 물어보면 이제 아까 했던 걸 사용해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수학생들이 몰라요.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주유소 켜높이는 뭐예요? 요거는 지붕이죠. 근데 주벽이 없기 때문에 간풀 가능하다.
자, 여기는 조립이죠. 조립식 건물. 정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5개 분장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지붕이 없기 때문에. 자, 공유수면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공유수면은 뭘까요? 바다가 되거든. 바다.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등기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거든. 대표적으로 간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은 조금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형님들은 그냥 이걸 외울 생각을 해요. 주의석 현업이 등기능력이 없다. X.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자,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우리 법학에도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용어들, 바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자, 수학에도 그러면 수학에는 이제 공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 용어 개념을 잡았으면 우리 법학에도 공식이 있죠. 그게 조문이야. 조문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되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풀면 공식을 외우듯이 우리 우리가 법조문을 숙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법조문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법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을까요? 이게 용어가 안 돼 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용어와 개념이 잡히면 충분히 법조문 가지고도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니까 법조문 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이번 시간에 또 잡을까?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 한번 하고. 자, 여기 앉아있는 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봐봐요.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떠올라야 돼.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복습하고 한번 쉬어보자고요. 워낙 중요해요. 나가고 싶어도 까먹을 못 나가겠어. 사실 이걸 외울 때까지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사실. 뭐 진도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진도에 급급했는데 요즘은 진도에 급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살, 2살 먹으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알자. 이게 제 강의 철학이 돼버렸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 앞에 부동산 돼요, 안 돼? 되죠. 전부 앞에 부동산 사용수익 되고.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이거는 안 되죠.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된다. 그러면 영인권은 부동산 일부 전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부동산 일부는 안 돼.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가능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일부만 개설할 수는 없잖아. 전부만 가능해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 그 다음에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이걸 활용해보죠. 봐봐요. 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말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말한다. 이게 이제 개념이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을 뭐라고 그래? 권리.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일부 이전 등기라 말한다. 틀렸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간다. 봐봐요. 자, 그러면 갑입니다. 그러면 갑. 자, 을병으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봐봐요. 요거의 차이는 뭡니까? 갑에서 을병으로 가죠. 그러면 단독소유를 공유로 했잖아요. 요것도 단독소유에서 공유로 가죠. 요거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겠죠.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갑이 뭐야? 한 필지를 가졌는데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2분의 1을 이전한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읽어봐요. 자,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말한다면 이거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럼 전부 이전 등기는 사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무슨 등기에서 갑에서 갑을로 가는 무슨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그게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안 잡히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의 포인트는 요거라도 제대로 잡고 가라는 거 부탁드려요. 요거 안 잡히면 앞으로 등기법 한 줄도 못 읽어 들어간다라는 거 부탁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189페이지 4번의 등기의 효력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